현대의 자기계발서 시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작가 마크 맨슨은 1984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낸 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평범한 금융권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는 곧 회의감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섭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2009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입담, 기존의 긍정주의 일색임, 자기계발 담론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의 글은 수많은 독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그를 파워블로거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맨슨의 철학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닌 선택적 무관심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실패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2016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것에 신경 쓰면서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역설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우리를 둘러싼 허황된 기대와 무의미한 가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크 맨슨이 안내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성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긍정 강박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부유해져야 하며, 더 똑똑하고, 더 섹시하고, 더 인기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소셜미디어는 온통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맨슨은 바로 이러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 자체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역설을 지적합니다. 이를 그는 역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간절히 추구할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경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이 충분히 자신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물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어차피 고통과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감당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문제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끄기의 진정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맨슨은 이를 지옥의 무한궤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또다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일로 화를 내고 있지? 라며 자책하고 그 자책감 때문에 또다시 화가 나는 경험을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라며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무한궤도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그래, 나 지금 화났어. 그래서 뭐? 또는 불안하네.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물학적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게 신경을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무한궤도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신경 끄기란 무관심이나 냉소주의가 아니라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감당할 가치가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선택적 관심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평범함을 실패로 규정하고 누구나 비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맨스는 이러한 자존감 부풀리기가 오히려 우리를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현실은 우리 대부분이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도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필요한 기대와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장된 자아를 내려놓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며 일상의 소소한 가치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비범한 성취는 사실 수많은 평범한 시간들과 지루한 노력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범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묵묵히 감내하는 평범함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다음 단계는 고통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고통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맨스는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멋진 몸매를 원한다면 운동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원한다면 실패의 위험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고 투쟁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선택한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었어와 같이 말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맨스는 잘못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건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즉 나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분명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를 보고 불쾌해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치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태도는 우리를 수동적인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삶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바로 이네타시오의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 명예, 쾌락과 같은 나쁜 가치들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합니다. 맨슨이 말하는 나쁜 가치란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파괴적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와 같은 가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면 좋은 가치는 현실에 기반하고 사회적으로 건설적이며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정직, 겸손, 타인에 대한 존중, 호기심, 창의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 얻기라는 나쁜 가치 대신 솔직하게 소통하기라는 좋은 가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관계의 질에 집중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은 모두 우리가 선택한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의 행동은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선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한다 해도 나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허함이 없다면 진정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강한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증거는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기존의 낡은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자리 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신념, 가치, 지식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우리를 독단과 편견에서 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과학적 탐구 과정과 같습니다. 과학자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시도에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의심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지식은 발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진정한 자신감은 불확실성을 껴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스는 진정한 관계는 거절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외의 다른 모든 가치들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에게 충실하기로 선택한 남자는 다른 모든 여성들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한 사람은 수많은 유흥과 여가 활동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예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거절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거절할 때 상대방은 우리가 하는 예라는 대답에 더 큰 진실성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 즉 사소한 논쟁, 무의미한 관계, 나쁜 가치들에 대해 단호하게 신경을 끄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바로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이를 죽음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불멸의 프로젝트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기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으며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유한성을 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허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불편한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며 우리는 특별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인정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신경 쓰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내가 선택한 소수의 중요한 가치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삶.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유한성을 끌어안으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이 책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칠지만 솔직하고 힘있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